최근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대학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이 그런데 왜 가? 거기 나오면 다른 대학이랑 같아?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학교가 졸업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도 하시기도 하고 잘 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방송대 청정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특히 방송대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인기 전공, 방송대 신편입학 방법과 가이드, 실제 졸업생이 알려주는 찐 수강 가이드, 많이 물어보시는 Q&A까지 시간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목차를 만들어놨으니 점프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방통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곳곳에 제 찐 후기들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고! 자, 처음이니까 방송대가 무엇인가 하고 먼저 살펴봅시다. 방송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원격 대학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이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진학하게 되는 정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부이신 분들이나 만학의 꿈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다른 정규 대학보다 현실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수월한 온라인 대학인 거죠. 이 방송대의 최대 아웃풋으로는 말이에요. 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인기 전공, 지금 보시는 것들을 보면 제가 경쟁률이 높은 전공을 좀 추려왔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희한하게도 신입학보다 편입학의 지원율이 훨씬 높습니다. 편입이 정원이 더 적으니까 정원 대비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닌가? 네, 아니요. 편입도 만만치 않게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보시면 신입학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농학과,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학과가 높은 편이고 편입학에 있어서는 1위 사회복지학과, 2위 유아교육과, 그리고 3위는 컴퓨터과학과나 통계데이터학과가 번갈아서 앞다투고 있습니다. 방송대 대학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어느 학과로 가야 될지 감이 안 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본 인기 전공 탑5, 그리고 하나 더, 유아교육과는 2학년 편입들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음 신편입학 기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이들 간다고 하는 이 방송대학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사실 신입학은 단 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과별로 750명 정도에서 4,50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조건만 갖춰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나왔던 경쟁률을 확인해 봤을 때 지원만 하면 합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편입학은 어떤 학년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방송대는 일반 대학처럼 3학년 편입만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편입도 있거든요. 2학년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1학년까지 수료를 했거나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학년 편입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를 한 사람,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63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왜 학점은행제로 하면은 학위가 아닌 학점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학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학점을 들었을 때 이 정도 학년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어떤 과목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어서 쉬운 과목으로 수강해서 학점을 모으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도 없어, 경쟁률도 엄청 낮아. 지원하실 때 걱정 없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있겠죠. 주의사항입니다. 내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식품영양학과로 편입하고 싶다. 그럼 관련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해야 했거나 학점은행제에서 꼭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간호사 면허 있어야만 합니다. 유아교육과 2학년이 아닌 3학년 편입을 하고 싶다. 정교사 소지자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편입을 노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지원율이 훨씬 높은 방송대이기 때문에 편입을 노려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찐 꿀팁 들어갑니다. 사실 방송대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직장인들이 다니는 대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세부적으로 시험은 어떻게 보고 강의는 어떻게 듣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 강의는 녹화된 강의를 시청하는 형태로 출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강의는 방송대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노캠퍼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수강하게 되고요. 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강의들을 개강일부터 종강일 사이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주차별로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어서 내 마음대로 융통성 있게 수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나중에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해야 하니 미리미리 챙겨서 수강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부터인 것 같은데 개강을 하자마자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한꺼번에 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마지막 학기를 수강했을 땐 주차별로 천천히 업로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들일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제때제때 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의가 주차별로 차시가 있잖아요. 그 차시별로 50%만 들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끝날 때까지 다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강의를 보다 보면 연습 문제라는 걸 발견하실 텐데, 연습 문제는 말 그대로 연습이니 틀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정말 순수한 뇌를 가지고 풀어요. 출석은 이렇게 하는데 가장 걱정인 시험이랑 과제가 있죠. 방송대는 수강 기간이 다가오면 학과 공지에 과목별 담당 교수님과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게 공지되면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신청했다가 과제 폭탄일 수가 있거든요. 경험담입니다.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렇게 나눠볼게요. 중간평가는 과제 아니면 출석 수업으로 평가합니다. 과제는 말 그대로 교수님이 내어주시는 주제에 맞게 레포트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저는 주변 청소년을 잡아서 수학 분석도 해봤고요. 사회 이슈에 대해 전공자로서 바라본 관점, 시각, 해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제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하기 힘든 거지 대학 다니면서 했었던 과제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혼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제가 아니면 뭐라고 했죠? 출석 수업. 아니 원격 대학인데 출석 수업에 왜 있어?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원격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면 쌍방향 소통이 불가하기도 하고 전공 지식을 쌓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교수님을 만나서 몰랐던 것들도 질문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론과 사례들도 들어볼 수 있어서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코로나가 터졌어서 출석 수업도 실시간 화상 플랫폼인 줌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다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정해진 일정에 맞게 내 지역 대학으로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도 내 맘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서 꼭 미리미리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말평가. 기말평가는 과제 아니면 시험으로 평가가 됩니다. 과제물은 중간평가 때랑 똑같이 교수님이 주제를 내어주시면 그거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시험은 출석 수업처럼 지역 대학으로 출석을 해서 태블릿으로 시험을 봅니다. 워낙 옛날부터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많아서 태블릿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날짜에 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 신청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기말 시험을 언제 볼 건지 미리 신청을 해놔야 돼요. 금토일 이렇게 3일 총 9번 정도의 일정이 있고요. 그 안에 시간대도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저는 깜빡하고 이 신청 기간에 시험 일정을 신청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두 과목을 시험 보는데 한 과목은 토요일날 오전 9시, 한 과목은 일요일날 오전 9시에 지역대학으로 굳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면 시험 감독관 분들이 본인 확인을 하고 태블릿을 주세요. 그럼 자리에 앉아서 신분증 준비하고 내 학번 조회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뜨는 건 시험까지 남은 시간, 카운트다운이죠. 그럼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다가 땡 치면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거기서 바로 시험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준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는 몇몇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스템이 익숙하시겠지만 고졸학력인 학우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자, 바로 첫 번째. 3학년 편입이면 1, 2학년 건너뛰는 건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3학년으로 들어갔지만 꼭 3학년 수업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비전공자였지만 3학년으로 입학해서 해당 전공 공부를 시작할 땐 3학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3학년 때는 1, 2학년 공부를 먼저 하고 4학년 때는 3, 4학년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나요? 꼼수 같은 건 없을까요? 난이도 자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만만하게 봤다간 절대 안 되는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방통대를 간 거지만 대학과 난이도, 양 절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꼼수를 부릴 수도 있어요. 출석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100%를 다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끝입니다. 공부하러 진학한 건데 이게 맞죠? 진짜 꼼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안 알려주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과목을 이수한 거잖아요. 이 60점 이상도 너무 걱정되신다면 잘 들으세요. 시험은 그날이 와서 태블릿이 땡 해야 그때 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난이도를 알 수 있고 그때 어떤 문제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성적을 어느 정도 받을지 가늠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제가 이 과제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시험보다는 과제에 사활을 걸었고 시험 공부에는 그리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70대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F는 있었습니다. 방송대 저렴하다는데 얼마나 저렴한 건가요? 정말 저렴하죠? 저는 국가장학금도 지원을 받았어서 교재비 말고는 따로 든 게 없네요. 진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방송대에서 교수님도 있고 조교도 있지만 모집 인원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송대는 지역대학별로 스터디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동아리도 있어요. 그리고 멘토링 시스템도 있어요. 잘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졸업 논문이 있다던데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있었어요. 현재는 문화교양학과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컴퓨터과학과, 청소년교육과, 문화교양과 이렇게 졸업논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2023년 2학기 컴퓨터과학과를 마지막으로 졸업학력평가인 논문이나 논문 대체는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학과만 논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방통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입학을 할까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하거나 2,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하거나 우리에게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가장 먼저 기간면에서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봐볼게요. 신입학을 하면 1학년부터 2, 3, 4, 4학년, 4년이 걸리게 되죠. 대부분 고졸이어도 편입을 할 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3학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기간 단축입니다. 왜냐? 학점은행제는 강의로만 학점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편입 조건을 만들고 고졸인데도 편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학년 편입을 할 때 63학점을 강의로만 취득한다고 해도 3학기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1년 반 만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4년이 걸리는 것보다 반년이 더 줄어들고 여기서 자격증, 독학사, 다른 방법을 더 활용한다면 내 의지대로 더 줄여볼 수가 있는 거겠죠? Right?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보통 방통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40만 원 정도라고 했죠. 40만 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4년 정도 8학기를 다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300 정도일 겁니다. 와우. 다른 학교 한 학기 등록금, 여기는 총 비용. 와우. 그런데 학점은행제를 하고 편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점은행제 강의를 3학기 듣고 방통대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점은행제는 플래너를 통해서 다양한 장학 할인을 받고 한 학기에 듣는 과목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기에 5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학점은행제 강의 3학기 150 정도가 들죠. 그리고 3학년으로 들어가서 4학기 정도 다니잖아요. 그럼 40만 원씩 4학기 160만 원. 신입학이랑 편입학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내에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강의 개수를 줄인다면 제 의지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난이도는 어떨까요? 학점은행제도 원격 평생 교육 제도이다 보니
이를 이용해서 방통대 편입을 하는 경우 쉬운 난이도로 운영이 돼서 원격 교육에 대한 적응 기간을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방송대에 비해서 정말 쉬운 편이라 준비하기 어렵지도 않고 원격 교육의 시스템에는 요령을 익힐 수도 있는 튜토리얼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고졸이신 경우라면 사실 대학 시스템 자체도 어려운데 원격 교육 시스템이 더 낯설기도 하고 매우 생소하실 테니 학자문행제를 통해서 튜토리얼처럼 이용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자문해제를 시작하실 때 학교TV 멘토들처럼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빠르게 하고 여러 가지 요령도 얻을 수 있어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 비교가 되셨나요? 너무 치우쳐서 설명한 것 같다고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 말이 다르다고요? 지금 완전 팩트만 극단적인 과정도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것들은 총동원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나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나에게 맞는 진학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쪽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실제로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나 편입할 겁니다. 고졸부터 해봅시다. 고졸이라면 우리는 제로 베이스일까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학자문행제를 통해서 들은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내가 만약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학점 인정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취득 일자, 정확한 명칭,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인정 가능한 학점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플래너로부터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활용력 2급을 가지고 있다.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2학년 편입을 하려면 30학점이 필요하니까 24학점만 더 취득을 하면 되겠죠.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까지 딱 들을 수 있으니까 한 학기만에 30학점 만들고 2학년 편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도 없어요? 강의만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계획을 해주시고 과목을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과목은 어떤 걸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거 또 듣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고졸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학자문행제는 자퇴했어도 들었던 과목이 있다면 가져와서 인정받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3학년 편입을 하고 싶어서 63학점을 모아야 하는데 이전 대학에서 21학점 정도를 들었다? 그럼 우린 42학점만 더 들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1년 안에 들을 수 있는 양이죠. 1년만 강의 마저 수강해서 학점 채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워요. 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일부 학과들은 꼭 관련 전공 학생들만 지원을 받는 학과들이 있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영양학과인데요. 식품 관련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학자문행제를 이용해서 편입 조건을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 학습자 등록하실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듣던 상관없는 건 똑같은데 꼭 학습자 등록하실 때 희망 학위 과정은 학사, 희망 전공은 식품 관련 전공인 식품조리 이런 걸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방송대 설명부터 시작해서 신입학, 편입학 비교, 간단한 편입 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나름 준비해본다고 준비해봤는데 아직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혹은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싶은데 당최 혼자 할 자신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담당자로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것부터 학력 개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선배님들도 예비 학우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학교TV의 혜린쌤이었습니다.